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싸늘한데 어떻게 몸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오셨네요. 네, 항상 싸매고 다닙니다. 꼼꼼히 챙기셔야죠. 감기 네, 걸리면 네, 안 네. 됩니다. 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연주자는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피셔 디스카우,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를 바리톤으로 소개를 이제 처음으로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죠. 정말 오페라 가수, 정통 오페라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이탈리아 바리톤으로는 처음 소개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레나토 브루손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어떤 전설적인 바리톤이고요. 또 베르디 오페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해석 그리고 연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1936년 1월 이탈리아의 파도바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24살의 오페라 가수로 데뷔해서 잘 아시다시피 밀라노의 라스칼라, 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을 돌면서 공연을 선보인 오페라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나토 브루손, 어릴 때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했던 걸로 유명하죠? 네,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어릴 때부터 당연히 노래를 잘했고 또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는데요. 아버지가 노래를 잘 부르는 이 브루손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다고 합니다. 학교를 또 보내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무척 가난했던 것도 이유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조금 이상한 신념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것은 브루손의 회고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인 브루손이 레나토가 일하기가 싫어서 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일하지 않고 음악이든 뭐든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인간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굳게 믿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굉장히 어떤 봉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그런 상황에서라도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대가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산을 넘어야 되는 존재가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있는 그 것 같습니다. 방해꾼, 아버지 이런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방해꾼. 네. 자, 이후에 음악 교육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니까요. 20대 초반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파도바 음악원에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계속 있었지만은 학업은 지속해 나가고 또 이곳에서 엘레나 파바레치아티 같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악뿐만 아니라 오페라 가수로서의 어떤 음악적인 해석, 또 무대의 표현력 이런 걸 배우면서 재능을 꽃피우게 됩니다. 이 파도바 음악원에서의 교육이 이 브루손의 음악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루손은 이 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부를 했지만 그 외에 브루손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네, 뭐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브루손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뭐 푸치니도 그랬고 베르디도 그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음악가들이나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통 같은 건데요. 지역의 유지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테의 베르토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루손을 가족처럼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지를 통해서 이제 더욱 어떤 이 자신만의 음악적인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브루손은 이제 오페라 가수로 워낙 유명하니까 가곡이 별로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는데요. 레나토 브루손이 부르는 가곡들도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토스티의 가곡, 트리스테짜,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음악적 깊이나 감성적인 그런 해석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스트의 슬픔, 트리스테사,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토스트의 슬픔,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가 트리스테사를 감상했는데 박수가 우레처럼 나오네요. 그 곡이 슬픔인데 관중들의 반응은 슬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오늘은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손 데뷔는 언제 했나요? 네, 레나토 브루소는 1960년 24살에 이탈리아의 작은 지역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스폴레토의 테아트로 리리코에서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에서 루나 백작 역할로 데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데뷔 무대는 뭐 별로 주목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오페라를 하다가 이제 1969년도에 라스칼라에서 공연을 하는 어떤 기회겠죠.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일 트로바토레에서 다시 루나 백작 역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본격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루나 백장 역할이 정말 어려운 역할인데. 정말 멋있는 와. 역할이죠. 네. 저는 솔직히 이 트라비아타의 제르몽보다 이 트로바토레의 루나 백작이 바리톤으로서는 더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르몽보다는 루나 백작이 여러 가지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여성에 대한 순애보적인 사랑, 또 집착, 광기, 그리고 또 어떤 그 연적이자 형제에 대한 증오 이런 걸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멋진 남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루손에게는 벨벳 같은 음성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네, 좀 전에도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풍성한 정말 아주 그것도 아주 질이 좋은 벨벳 같은 그런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우아하고 정감 넘치는 그런 소리 색깔을 보여줍니다. 발성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편안하다는 그런 특징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성악가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죠. 왜냐하면 워낙 그 음색도 좋은데다가 볼륨도 크고 그냥 우리 흔히 성악가들 사이에서 입만 벌리면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입만 벌리면 노래가 저절로 되는 그러한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베르디아노를 누구나 꿈꾸고 있는데 이 레나토 브루손 베르디 오페라로서의 명성을 크게 얻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바리톤 배역이라는 것이 다른 오페라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뭐 주인공의 친구라든지 악역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하인 이런 역할로 뭔가 주변인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바리톤 베르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바리톤 역할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좋은 아리아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톤한테는 베르디라는 작곡가는 어떤 은인과도 같은 작곡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브루손 또한 이 베르디의 리골레토, 맥베스, 돈카를로 같은 오페라에서 아주 탁월한 바리톤 연기를 선보이고요. 또 리골레토에서는 이후에서는 티토 곱비라는 최고의 리골레토 이후에 최고의 해석자 최고의 연주자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또 영국 또 비엔나 아주 뭐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정말 베르디 스페셜리스트, 베르디를 가장 잘 부르는 바리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빈 국립오페라에서는요. 1978년에 맥베스로 데뷔를 하면서 자주 출연을 해서 캄머징어라고 이제 궁정가수라는 아주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까지도 받게 됩니다. 뭐 정말 한평생을 유럽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 섰던 성악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베이스 전승현 교수님, 사무엘용 교수님의 그 캄머징어 선배군요. 레나토 브루손이. 네, 훨씬 선배죠. 자, 브루손에게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와의 만남은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두 사람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브루손과 또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와의 첫 번째 협업,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초반입니다. 무티가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던 피렌체 5월 음악제가 좀 유명한데요. 피렌체 5월 음악제에서 처음 연주를 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브루손은 가면 무도회 또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무티하고 협력을 하고요. 이 무티하고의 작업이 또 레나토 브루손의 음악적인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인연 계속 이어집니까? 네, 계속 이어집니다. 뭐 이후에도 베르디 오페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워낙 리카르도 무티가 베르디 오페라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베르디 오페라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업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을 하는데요.
브루소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라트라비아타에서도 제르몽 역할로 출연을 해서 무결점 목소리의 표상이라는 그런 극찬을 받기도 하고요. 어찌됐거나 무티가 지휘하는 여러 베르디 오페라에서 브루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무티가 원하는 음악적인 표현을 브루소는 해내면서 정말 그 서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티는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간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지휘자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표현력이나 테크닉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지휘자인데요. 브루손이 이게 이제 너무 잘 되는 연주자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잘 맞았겠죠. 제가 리카르도 무티와 이 브루손의 음반을 참 많이 듣고 공부를 했는데 네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차르트와 베르디는 바리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작곡가 아닙니까? 그 두 작곡가가 없었다면 오페라에서 주인공 역할을 바리톤은 못 맡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라든지 그렇죠. 특히 베르디의 수많은 작품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리톤들이 베르디를 연주할 때 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테너보다 화려하게 낼 수 있고 깊은 철학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리카르도 무티는 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음정들, 그러니까 악보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려는 올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 철저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네,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바리톤들이 솔직히는 리카르도 무티를 속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알거든요. 그런데 이 브루소는 찰떡으로 또 맞더라고요. 네, 음악적인 완성도를 와. 위해서 어떤 가수 개인이 돌발적인 그런 자신의 그걸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지휘자가 리카르도 무티인데 네. 브루소는 사실 딱히 거기 안 보여줘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니까 아마 둘이가 잘 맞는 그런 지휘자와 연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리골레토 같은 경우에 꼬르티지안이라는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를 때 그 펜데 하면서 그 솔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악보에는 베르디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미인데 이제 이인데 이 플랫에서 이 솔로 관행적으로 올려서 화려함을 보여주는데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브루손의 이 아리아에서는 역시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밋밋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음색이 워낙에 화려하기 아.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나중에 리카르도 무티와 브루손의 리골레토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정말 강추 음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골레토가 아니라 트라비아타 들어볼까요? 네, 라트라비아타에서 어떻게 보면 라트라비아타 안에서도 남자 주인공은 원래는 그 청년 알프레도인데 이상하게도 베르디는 이 남자 주인공보다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인 바리톤 배역에다가 굉장히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주하는 바리톤이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말 또 아주 핵심적인 아리아, 이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라는 이 아리아를 정말 브루손이 잘 소화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과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알프레도 입장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멋지게 노래를 부르면 끌려가겠는데요. 알프레도는 변변한 아리아가 없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네, 이 소프라노가 워낙 화려한 그였던가라든지 뭐 하여튼 이 오페라 안에서 비올레타한테 아주 집중이 되는 네, 아리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멋있는 바리톤의 아리아가 있는 거에 반면에 알프레도의 남자 주인공한테는 변변한 아리아가 없습니다. 론지달레이. 네, 그것도 뭐 딱히 네, 하다 많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여서 확실히 이 정말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바리톤을 편애하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 작품에서 보여줍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일에서 궁정가수 칸먼싱어 칭호를 받았는데 그 외에도 브루손은 많은 상을 받았죠. 네, 정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1981년과 90년에는 권위 있는 이탈리아의 음악상인 프레미오 아비아티를 받았고요. 이탈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까발리에레 디 그란 크로체라는 훈장, 십자가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 훈장은 정치, 외교, 예술, 학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탈리아와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한테 주는 그런 훈장입니다. 뭐 정말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외국에서도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받고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지만 아니 바리톤 성악가지만 뭐 프랑스 음악에도 많은 공연 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훈장을 받고 뭐 전 유럽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놀랍게도 프랑스 가곡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또 이 상도 받고 가곡도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브루소는 음색을 들어보면은 이탈리아 음악에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특유의 서정성을 가지고 프랑스 가곡에도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가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탈리아 가수들이 솔직히 하면 프랑스 가곡 부르기가 쉽지 네, 않은데.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다른 외국어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자, 여기서 레나토 브루손의 연주를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제는 스카를라티라는 그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인데요. 이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세속 칸타타 중에서 이걸 이제 20세기 초반에 1904년에 이 다시 편곡을 한 이탈리아 가곡으로 편곡한 곡이 있습니다. 센토 넬 꼬레라는 노래로 이제 편곡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음대 입시생들한테는 다 아는 그렇죠. 그런 노래가 됐는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 많이 불렀습니다. 네. 모든 입시생이 아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자, 스카를라티의 마음속에 느끼네 센토네 꼬레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스카를라티의 마음속에 느끼네 센토네 꼬레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이 연주했습니다. 저는 브루손이 이 소리도 소리지만 해석 부분에 있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어떤 금상첨화를 갖춘 그런 성악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 소리가 워낙 가진 게 좋은 성악가인데 거기다 음악적인 표현력이나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뭐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루소는 그거에 대해서도 청중의 귀에 남는 소리보다는 가슴에 남는 감동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소리 이상의 음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명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는 브루손을 두고서 가사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바리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 브루손이 오페라 아리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가곡에서도 강점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베르디의 수많은 작품을 브루손이 연주를 했지만 저는 이제 브루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음악 표현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이 지적인 루나 백장 역할이나 또 이 돈까를로의 포사 후작 같은 예, 역할. 백작, 그러니까 후작 이런 역할들이 잘 어울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리골레토 역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레나토 브루손에게는 최고의 역할이 바로 이 리골레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그 뭐 티토 고비 이후에 최고의 리골레토라는 찬사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어떤 이 역할에서 감정적인 깊이나 인간적인 고뇌, 이제 이 리골레토라는 인물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고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연기도 굉장히 뛰어난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연기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보적인 리골레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저는 앞서서 얘기할 때 오늘 이제 못 들을까봐 걱정해서 추천을 바랬는데 오늘 들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 천벌 받아 악당들아 바리톤 레나토 브루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이 천벌 받아 악당들아 바리톤 레나토 브루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브루손에게 궁정가수의 칭호를 안겨준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걸 그 베르디 오페라에서 막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말 뭐 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리골레토가 최고의 이제 이 레나토 브루손의 배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갈등을 한 것은 이 막베스 배역 또한 정말 최고의 막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이 브루손의 연기력 그리고 또 음악적인 해석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베르디 바리톤으로서의 정점을 찍는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나토 브루손이 맡은
그 오페라 막베스 중에서 맥베스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 브루손이 부르는 맥베스의 아리아 중에서 사랑 또 자비도 그리고 존경도 연민도라는 이 아리아는 정말 엄청난 뭔가 감정 듣는 이의 감정을 이 맥베스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알고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회황과 어떤 공포와 슬픔과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그런 아리아여서 그걸 근데 그대로 정말 이 성악가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정말 최고의 맥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 브루소는 내적 갈등을 겪는 캐릭터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실제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막 내적 갈등이 보이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도 이분을 이제 몇 번을 겪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만 음악적으로는 정말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하는 성악가입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중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중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이 연주했습니다. 브루손은 오페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네, 뭐 다양한 솔로 음반 작업도 많이 했고요. 영화에도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브루손이 활동하던 시기가 또 오페라 영화가 또 대세를 이뤘던 시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팔리아치를 각색한 영화에서 실비오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정말 오페라 영화가 아닌데 페데리코 펠리니가 감독한 영화에서도 바리톤 가수로서도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984년에는 베르디가 설립한 그런 밀라노 은퇴한 음악가들의 집이죠. 까사디 베르디 여기에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나토 브루손 내한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한 공연을 종종 했었고요. 저 노년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뵀던 거는 2014년도니까 78세였던 시절인데 78세여서 되게 노인의 움직임을 되게 천천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무대에 서서 첫 음을 내는 순간에 정말 그 장내를 압도하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하고 명성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이분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역량이 살아있구나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음악가 만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지휘자 사이먼 레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경 아닙니까? 경. 사이먼 레틀 경. 네, 그렇습니다. 경의 칭호를 받은 분이죠. 자, 오늘 레나토 브루손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즐거웠습니다. 또 같은 바리톤으로서 바리톤을 소개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선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